훔치는 힘이라는 단어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나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 경영자의 조건은 단순한 성공 비결을 넘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간과했던 숙달의 비밀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책이에요. 이 책은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든 인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힘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마치 현명한 스승이 곁에서 따뜻한 조언을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인류로 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책의 줄거리와 구체적인 예시. 인류의 조건은 일본의 저명한 작가이자 메이지 대학교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가 쓴 자기계발서로 2006년 국내 첫 출간 이후 18년 만인 2024년 3월 독자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재출간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의 기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든 인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를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역량으로 정리하며 이 능력들이 조화를 이루며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훔치는 힘.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타인의 지식, 기술, 행동 방식을 관찰하고 그 본질을 이해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한 유명 요리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요리사는 세계적인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조리법뿐 아니라 재료 선택, 플레이팅, 심지어 고객과의 소통 방식까지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지 않고 셰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를 분석해 자신의 요리에 녹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며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훔치는 힘은 단순히 베끼는 것을 넘어 암묵지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을 형식지 명확한 지식도 변환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요약하는 힘. 요약하는 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를 설명하며 한 비즈니스 리더의 사례를 듭니다. 이 리더는 매일 수십 건의 보고서를 받지만 그중 핵심적인 20%만을 추려내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파레토의 법칙 8020 법칙을 활용해 전체 정보의 80%를 차지하는 덜 중요한 부분을 과감히 배제하고 나머지 20%의 핵심 정보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 보고서를 분석할 때 그는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 고객층의 구매 패턴과 시장 트렌드만을 요약해 전략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요약의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이며 독서를 통해 이를 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책을 읽으며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중요한 문장을 메모하며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연습이 바로 요약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추진하는 힘. 추진하는 힘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실행력을 뜻합니다. 저자는 이를 설명하며 한 마라토너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이 마라토너는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체력이 약했지만 매일 아침 5km씩 달리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달리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며 인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추진하는 힘이 단순히 큰 목표를 향한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류는 80%의 기본기를 완벽히 다듬는 데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때 비로소 인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책은 이러한 개념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독자가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독서 습관을 통해 훔치는 힘과 요약하는 힘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며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은 두 가지 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일 1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추진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주요 메시지.
사이토 다카시가 인류의 조건에서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숙달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3가지 힘입니다. 그는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과 습관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래는 책의 주요 메시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훔치는 힘. 타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훔치는 힘은 단순한 복제가 아닌 타인의 성공 비결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의는 관찰력과 분석력을 요구하며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동료의 시간 관리법을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훔치는 힘의 실천입니다. 2. 요약하는 힘. 정보의 핵심을 파악하라.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요약하는 힘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것을 선별하고 이를 간결하게 정리해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의는 단순히 정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고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독서를 적극 권장하며 책 한 권을 읽은 후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제안합니다. 3. 추진하는 힘. 꾸준한 실행으로 목표를 실현하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추진하는 힘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입니다. 저자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는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과도 연결되며 인류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기를 완벽히 숙달한 사람이라는 점을 역설합니다. 4. 균형과 스타일의 중요성. 이 3가지 힘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훔치는 힘으로 배운 것을 요약하는 힘으로 정리하고 추진하는 힘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의는 마치 예술가가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하듯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살려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5. 근본의 중요성. 저자는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류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는 끊임없는 학습, 관찰, 실천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를 숙달이라는 단어로 요약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숙달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6. 삶의 균형과 전인적 성장. 저자는 인류가 되기 위해 지적 능력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이 창작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의는 인류의 조건이 단순히 전문성뿐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인류의 조건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적극적인 학습과 모방의 가치. 우리는 종종 모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책은 모방이 학습의 첫걸음임을 강조합니다. 훔치는 힘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타인의 성공 비결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의는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자 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회사에 성공한 선배의 업무 방식을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적용한다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과부하 시대에서의 선택과 집중.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약하는 힘은 이 정보들 중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의는 비단 비즈니스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모두 소비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핵심 정보만을 추려내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작은 습관의 힘. 추진하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큰 도약만을 꿈꾸는 경향에 반해 일상에서의 꾸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을 읽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4. 자신만의 스타일 구축. 이 책은 각자가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브랜딩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디자이너가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되 자신의 감성과 철학을 더해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한다면 그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시대 불문의 근본 원리. 이 책이 18년 만에 재출간될 만큼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학습하고 정리하고 실천하는 능력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는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 전인적 성장의 필요성. 이 책은 단순히 직업적 성공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육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지적 성장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인류의 조건을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자들의 반응. 인류의 조건은 다양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들의 반응은 이 책의 실용성과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잘 보여줍니다. 독자들의 주요 피드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용적인 조언에 대한 호평.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책을 읽으며 훔치는 힘을 실천하기 위해 동료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관찰하고 이를 내 스타일에 맞게 적용해봤다. 결과적으로 발표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독자들은 책에서 제시한 방법을 실천하며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여러 독자들은 저자가 강조한 기본기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 독자는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80%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화려한 기술보다 꾸준한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독자들은 이 점에서 큰 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편집과 구성에 대한 아쉬움. 일부 독자들은 책의 구성이 다소 산만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독자는 도입부는 매우 흥미롭지만 본문에서 다양한 사례가 너무 많아 핵심 메시지가 흐려질 때가 있었다. 다른 서평을 참고하며 정리하니 이해가 쉬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책의 편집이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으로 독자 스스로 요약하는 힘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의 태도 변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계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독자는 책을 읽고 매일 아침 1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습관을 들였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추진하는 힘의 실천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균형 잡힌 성장의 중요성. 일부 독자들은 저자가 강조한 육체적, 지적, 정신적 힘의 균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독자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적 능력만 강조되는데 이 책은 운동과 정신적 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작 철학을 언급한 부분은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재출간에 대한 기대와 감동. 2024년 재출간된 버전에 대해 독자들은 18년 전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놀랍다며 감탄했습니다. 한 독자는 재출간된 책을 읽으며 시대가 변해도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요약하는 힘이 더 중요해졌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마무리와 시청자 의견 요청. 인류의 조건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은 비단 경영자나 전문가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유용한 지침이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중 어떤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지, 또 이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